이 지구 단위 계획은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 여기 지금 한번 봐봐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란 말 나왔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 어디를 말할까요?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군을 말합니다. 이 도시군 계획 자체가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 자, 여기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라고 되어 있죠. 일부. 전부란 말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줄치라고 하면 줄수록 치니까 이거 봐봐요. 자, 얘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시장 운수는 다음에 해당한 지역에, 요 지역에 전부 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곳에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닌데 일부라고 그랬는데 또 여기다가는 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일부를 갖다가 전부도 되는데 헷갈릴 것 같지 않아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일부. 아까 저기는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헷갈리는 과정이 지나가줘야 돼요. 헷갈리지도 않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물이. 그죠? 사물이 한 개만 보이면 헷갈릴 수가 없죠. 두 개, 세 개 보일 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헷갈리는 과정 넘어가고 암기되고 문제 풀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과정을 싫으라 하면 안 되고 좋아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전부다, 일부다, 일부. 자, 이게 왜 전부 들어가면 안 되냐?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의 전부, 인천시의 전부. 대한민국 전부인데? 그러죠? 그 서울시에 마곡 도시개발사업 하는 곳, 서울시에 7단지 재건축하는 곳, 도시개발 재건축 저게 대표 선수니까. 그러면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다, 일부다. 전부를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서울시의 일부지. 일부라고.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좋은 말 다 나옵니다. 도시기능을 정진하고 미관을 개선하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당해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뭘 말한대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이게 30회 시험에서는 요 박스를 처리 딱 해놓고 요건 뭐에 관한 설명이냐 완전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준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지문들 막 나와놓고 기출문제 있다 소개를 할 텐데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 두 가지.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다, 일부다. 일부. 그 다음에 요거 짤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짤 때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자, 그러면서 당연히 이건 외울 것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당연히 지정할 때뿐이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자, 기준은 누가 정해 줄까요? 아, 그럼 이거 가지고 또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정한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문을 냅니다. 진짜 기본만 잘해도 점수 나오거든요. 기초. 당연히 기준을 정해주는 사람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기준이 시도지사 기준이 다르면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책을 탁 체크를 하면 맨 밑에 65페이지 맨 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이란 말 나오죠? 아니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보면 1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임의적 지정 대상이라고 있죠? 줄 딱 한번 치고 한 장 딱 넘어가면 66페이지 큰 박스 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이라고 있죠? 그러면 보통은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지정하여야 한다도 있겠네요. 그죠? 시험 내겠네요? 그럼 이거 내죠?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공법은 잘 안 내는데, 왜냐면 조문이 너무 많아서 얘는 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도시적 외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단 말 나오죠?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 걸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설계를 짜서 적용할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 용어가 추상적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이거 옛날 용어는 이거 아니었어요. 옛날 용어가 훨씬 와닿아요. 옛날에는 뭐였냐면 도시설계 플러스 도시설계구역이라고. 그러니까 신도시 만들 때 우리가 일산 분당 신도시 만들 때 이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신도시 만들 때 미리 거기에 맞는 인구가 50만 명이 들어갈 신도시 만들자 그러면 설계를 짜요. 도로를 몇 차선 만들고 어디다가 만들고 공원 어디 만들고 구청은 어디에다가 백화점 어디다가, 그리고 설계를 딱 짜놓고 설계대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계획도시 개념이에요. 그러면 도시설계, 도시설계구역, 아 설계 짜서 설계에 맞춰서 도시 개발하겠구나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하면 지구를 어떻게 한다는 거요, 뭐요? 이게 추상적으로 바뀐 거예요. 또 이때 도시설계제도는 건축법에 있었고 도시계획법에서는 그 당시 상세계획, 상세계획구역을 시험을 내고 법마다 달랐던 거예요. 도시계획, 그 당시에 도시계획법에서는 상세계획, 상세계획구역, 건축법은 도시설계, 도시설계구역, 이게 나눠져서 다르게 쓰던 걸 없애버리고 이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아 계획도시 만드는 것, 신도시 만드는 제도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시험을 낼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정해야 되는데 67페이지를 보니까 도시지역 외지역이란 말 나왔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니 67페이지 펼쳐놓고 있으면 안 돼요? 책 계속 책을 넘기니까 너무나도 그 시기 못 찾는 건지 안 찾는 건지 아니면 책 넘기는 게 이게 너무 그냥 그래서 내가 불안해가지고 자,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도시지역이 아닌 것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기출문제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만 지정하고 수립한다 하면 틀리죠. 그리고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어디를 말할까요? 그리고 이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얘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그림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다 안 된다? 된다. 제목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럼 일단 머릿속에 어쨌든 도시지역은 지금 뭐라고 하냐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이게 여러분이 이거 공부할 때 틀을 잡아가지고 이 틀 속에 집어넣고 공부해야 돼요. 이거 산만하게 펼치면 절대 안 돼요. 이 안에 딱 집어넣고 거기 있는 것만 문제 풀면 다 풀려요. 자, 도시지역 안에 임의적 지정이 있지만 지정하여야 한다도 있었죠. 의무적 지정. 자, 그러면 어딜 대상으로 하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특정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딱 지정했단 말이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어떤 법적 규제를 받는지,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고 가는 거예요. 한 장 넘겨보세요. 69페이지. 진짜 이제 중요한 결론 나와요. 69페이지 넘어가 보면 하단에 지정 효과, 실효 있나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결론 나와요.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건축 제한이라고 있죠. 도대체 우리 동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뭘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 동그라미 하세요. 건축물. 건축물 있나요? 자, 건축물 다다음 줄 자, 건축 동그라미, 용도 변경 동그라미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작물 동그라미 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건축물 건축하고 용도 변경하려면 어디에 맞게 해야 된다? 조례에 적합하지 않은 걸 이 조례도 아니죠. 따로 법률로 정한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대화를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용도구역 5개 배웠죠. 개발제한구역도 배우고 시가화조정도 배우죠. 그죠?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어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행위제한은 무슨 법? 행위제한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그랬지요. 이제 그것들이 시스템이 우리 공법 되게 복잡하게 된 거야, 진짜 사실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서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요? 그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토지법.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적용하려고 만드는 법은요. 수산자원관리법을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요새 텔레비만 틀면 자연인 나오는데, 그래서 저 남해 여수 쪽, 남해 통영 거제도 가서, 집 지어가지고 저기 민박도 하고, 거기도 잡아가면서 살려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다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내가 가끔 생각하니까. 그러면 땅을 보러, 남해 일대 땅을 보러 가서 200평을 탁 사는데 토지용기에 관세 떼었더니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된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토지용기에 관세 나오니까. 그럼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땅 사기 전에 확인해야지. 그죠? 그럼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 내가 이 땅을 사서 건물을 몇 층으로 어떤 건물 지을까? 내가 이거 원하는 게 이런 건물인데 이거 허가가 날까 하고 알아보고 땅 사야지.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러면 뭘 보면 돼요? 서울시에서 우리 예를 들어 우리 목동 일대 재건축하잖아요. 이거 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한다고. 이따가 대상 여기 봐봐. 정비구역이란 말 나오죠.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지.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금방 법이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줄을 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드는 건 또 다르더라고. 금방 줄을 다 명징하게 쳤거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그 지구단위 계획에, 그죠? 자,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물 건축하고 용도 변경해야 되고 공작물 설치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 지정했고 그 안에 땅 가진 사람 있다. 그럼 얘는 어디에 맞게?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 안 지으면 건축허가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 서울시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고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했겠죠. 해야지. 안 하면 없어져 버리니까. 그 지구단위 계획 열람을 해보면 돼요. 지구단위 계획 내용 그럼 내용 왜 부르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건축물 건축할 때는 어디에 맞게? 조례고 뭐고 다 필요 없다니까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그런데 다시 저 첫 번째 가로 속에 보면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다음에 가설 건축물은 줄치세요. 뭐 한대요? 아니 그 밑에 뭐 공사용 가설 건축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본 건물이 그러면 되지 무슨 공사용 가설 건축물 다다닥 철거하고 하는데 못 하려고. 자, 공사용 가설 건축물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과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엄청 중요한 게 나와요. 한 장 넘어가 보면 70페이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실효 있나요? 봐봐요. 뭐라고 하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이내 동그라미에다 막 혼신을 다 쳐야 돼요.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 된 날은 다음 날 또 동그라미 해야죠. 동그라미 됐는데 뭐 들라고 하라고 해? 또 하세요. 어차피 여러분 해줬는데 기억이 안 나잖아요. 지금 읽어보니까. 맞죠? 그럼요. 했던 걸 또 하고 책임을 빵꾸 날 정도로 해야 돼. 빵꾸. 3년 된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을 잃는다. 자, 지구단위 봐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했죠? 몇 년 내 지구단위 계획 짜라고? 3년 내 안 짜면 3년 된 날의 다 풀려. 이게 다 결론이에요, 이게. 그리고 어디를 지정하냐? 띵띵띵 해놓고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뭐냐? 이게 두 가지 축이에요. 그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법률, 건축법, 국토법을 좀 완화하자. 뭐로 완화하냐? 끝. 진짜예요. 근데 이 틀을 잡아놓고 해야 되는데 자꾸 산만하게 막 자꾸 펼치고 막 이러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리고 해제가 실효가 되면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공법의 원칙을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그 사실은 실효되고 뭐 용도가 지정되고 규제하고 이럴 땐 주민들이 모르게 야밤에 그냥 홀라당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민들이 없는 국가나 지자체는 존재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고시할 필요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실효 고시란 말 나오죠? 지난주에 왜 시가와 조정구역도 얘기했잖아요. 맞죠? 그거 시가와 조정구역도 기출문제 보면 실효된 걸 실효 고시를 하고 실효 고시된 날 다음 날 효력이 된다.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그죠?
그리고 그 사실을 나중에 고시하는 거예요. 자, 아니, 뭐, 이 정도인데, 뭐, 가지고, 뭐, 다시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딱 가보면, 두 장 앞으로 가면, 65페이지 하단에 임의적 대상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요, 제가 여러분, 재미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우리 교과서 나오는 요 두 장의 분량이에요. 요 파트에서. 제 11절. 이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단위 계획은 객관식 문제가 오지선다가 요 넉 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앞에도 있고 저 뒤에도 있거든요. 카드를 갖다가 같이 내요. 그 얘기를 지금 할 테니까 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